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방치견이 들개가 되고 떠돌이개가 되고, 예, 그런 아이들을 또, 온몸을 날려서, 예, 포획을 하고 계시는 저희 임영기 대표님,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물구조 119 대표 임영기입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카라에서 토론자로서 제안을 받고 제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복지를 위한 토론회.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 이름을 보듯이 제가 책상 앞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목만 받고 토론 내용을 보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쓰자라고 제 글을 써놓고 이곳에 와가지고 전진경 대표님의 발제문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그래서 이제 카라에서 지금 유기견 예방을 위해서 방치견 예방과 주민 상생 복지를 위해서 두 가지가 크게 제안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마당개 중성화를 대폭 파주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자, 이거 하나랑, 두 번째 떠돌이개들 이제 잡아다가 안락사하는 이런 불필요한 거 하지 말자, 소모적인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떠돌이개들을 잡아서 중성화해서 그곳에 방사하자. 이 두 가지가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가 주요 포인트이고요. 왜 그러는지를 그리고 저도 이제 파주시한테 제안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자료집 4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APMS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벌어진 유기동물들이 국가의 시스템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표를 보시면 왼쪽이 최근 5년간의 전국에서 벌어진 동물들의 그래프 현황이고요. 오른쪽은 경기도 유기동물 현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죠? 거의 유사합니다. 즉 뭐냐면 경기도가 유기동물이 높아지면 전체 전국 유기동물도 높아지고요. 경기도가 낮아지면 마찬가지로 전국도 낮아집니다. 작년 한 해도 2만 마리가 훨씬 넘게 경기도가 벌어졌죠. 그런데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은 작년에 5천 초반대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1,100만 정도 되나요? 서울은 한 950만 정도 되죠. 차이가 그 정도의 퍼센트라고 한다면 사실은 서울시가 5천 마리밖에 안 되는데 4배나 이상 경기도에서 발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네, 서울이랑 다른 거는 바로 경기도는 도심만 살짝만 벗어나면 마당개, 떠돌이개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사실 마당개가 거의 존재하지도 않고 떠돌이개들도 북한산, 수락산, 불안산 같은 그런 산 위주로 민가 부분 내려오는 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어떤 주민이 여기 개 있어요, 무서워요, 잡아가세요 그러면 잡아가서 바로 유기동물 보호소로 들어가죠. 그 숫자가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방할 거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유기동물 발생 원인을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면 유기동물이 자연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도에 12개 지자체로부터 100마리씩에서 마당개 TNR을 진행을 했죠.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했었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파주도 작년 올해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게 전국적으로 마당개 중성화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한 5년만 꾸준하게 한다면 전국적으로 한 10만 마리 이하로 저는 유기동물이 반드시 떨어질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를 그냥 국가 사업이니까 사업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극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적극적으로 좀 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별 정비구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파주시도 구역별로 해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도심만 조금 벗어나면 마당개들이 있으니까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들어가면 그 개들을 대부분 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재건축 구역이 확정이 되면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그 재건축 지역에 미리 선제적인 중성화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버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예방 활동들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버리는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이제 천지 차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당개 중성화 반드시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카라에서도 발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런 취약계층의 노인분들이 그 개들을 중성화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큰 개들을 이동을 해서 중성화해서 다시고 데리고 온다는 굉장히 불편하고 아마 하고 싶어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런 취약계층 어르신 연세 드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동을 해서 병원에서 검사하고 다시 데려다 주는 이런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동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비용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떠돌이개. 저는 야생화된 유기견이라는 단어, 들개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진 않고요. 그냥 떠돌이개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마당개 중성화 잘 안 되면 혹은 목줄이 풀리거나 혹은 새끼 나면 옆집에다 주면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다가 걔네들이 떠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또 자체 생산되고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동물구조 119는 몇 년 전부터 이 TNR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기 파주도 2곳 정도 했습니다. 한 7, 8마리씩 무리지어 떠돌고 있는 애들 진행을 했었고요. 근데 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 동물구조 119잖아요. 저희들한테 구조 요청이 오는 거는 뭐 목줄 걸려 있는 애, 뭐 목줄이 파고들어가지고 괴사되고 있는 애, 뭐 얼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애, 교통사고 당하고 있는 애, 이런 개들을 구조하러 갔는데 그 개만 있으면 좋은데 그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7, 8마리 떠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명색이 동물보호 단체인데 그 개만 잡아와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다 잡았어요. 다 잡아서 입양 보내려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입양 못 간 애가 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내가 현장 갈 때마다 나타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리? 눈 감아? 그래서 시작했던 게 걔네들과 싸그리 잡아서 내가 입양은 못 보내겠지만 중성화라도 시키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성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곳에 다시 방사를 하게 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제보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밥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8마리씩 지금 한 10군데가 넘어요. 그런 것들 다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도 아무 문제 없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밥 주신 분이 다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걔네들이 농작물을 해치거나 뭐 이런 이제 약간의 민원거리들이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켜봤을 때 잡아다 죽이는 이런 후진 정책은 이젠 그만하자라고 제안드리고 싶고요. 이제 파주시가 먼저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한테 이 얘기했다가 서울시 발칵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우리 북한산 애들 잡아서 죽일 생각만 하지 말고 중성화해서 다시 방사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과장, 팀장 이런 사람들이 저 자리 물러나고 나면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능하다는 몇 가지의 그런 모델들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희 동물보호단체 같은 이런 곳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면은 이걸 홍보해서 하겠느냐 그랬더니 뭐 어쨌든
시민단체들이 하겠다고 하면 뭐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그 문제까지는 깔끔하게 정리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영문론의 민원인 거고 아마도 이제 파주시청도 파주시도 그런 부분은 고민의 지점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제안을 해봅니다. 일단은 민원이 들어오면 잡아가고 10일을 공고합니다. 근데 그 공고가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일을 공고하고 그럼 10일 있다가 뭐 주인이 찾아가나요? 100%다 안락사죠. 물론 여기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뭐 50%라고 하던데 안락사가. 근데 떠돌이 개들은 100% 안락사예요. 그 50% 안락사라는 거는 유실기견도 있을 거고 작은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러니까 50%가 됐을지 몰라도 그런 떠돌이 개들은 100% 99.9% 100%라면 좀 너무 과장되니까 99.9%가 안락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요. 민원 처리형 유기견 정책 이제는 하지 말자라고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파주시에서 우리 카라가 제안했던 유기견들을 줄이는 예방 정책 그리고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 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락사 만약 이렇게 하면 안락사 없는 보호소 노킬 정책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10곳이 넘는 곳을 TNR을 했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막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우리 김성호 교수 얘기 들었고도 그 방법도 쓸까도 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위험성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서 방사하고 중성하고 방사를 해야 되는데 중성화됐다는 표시를 어떻게 할까? 근데 목줄이라든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귀에 한우처럼 이렇게 뚫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다 이제 뭐 걸려서 위험 때문에 걔들이 뭐 이곳저곳 다 다니다가 어떻게 걸리게 하면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은 수술 배 열었을 때 거기 염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이라도 그 아이가 잡혔을 때 2번 중성화나 이렇게는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배를 보면 파란색으로 염색 수술 바늘 자국에다 약을 바르면 이제 그게 이제 염색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잡지 못하도록 외부에 보여주는 게 좋은데 그 방법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외국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 저희 이제 소이독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수술 장비 차량을 의사 선생님들까지 모시고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주기도 하고요. 떠돌이 개들을 그 자리에서 수술해서 바로 방사하고 이런 활동들을 외국에서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유기견이 줄어든다는 게 아까 이제 김성호 교수님 발제에서 토론문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유기견 예방과 그리고 주민 상생을 위해서 카라의 정책을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기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집중적으로 5년만 지속하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떠돌이개 TNR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깊은 고민을 서로가 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이독이라는 단체가 뭐 수송 차량을 운영 중이며 직접 현장으로 이동 수술한다. 아유, 굉장히 부럽네요. 이런 단체가 파주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체가 곧 생길 거라고 믿으면서 말씀 잘 들었고요.